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현탁제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 좁은 산계에 대해서 이야기 앞서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콜로이드 분산계를 얘기할 때 분산계를 분류를 했었었죠. 그래서 이제 1나노미터보다 작은 분산상으로 이루어진 분자분산계, 그리고 1에서 500나노미터 사이에 입자 크기를 갖는 콜로이드 분산계,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얘기한 500나노미터보다 큰 좁은 산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분자분산계와 콜로이드 분산계는 작은 입자 크기로 브라운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나타내게 되고, 이제 지금 시간에 이야기하게 될 좁은 산계는 입자 크기가 큰 것으로 인해서 중력의 영향을 받고 침강하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산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산 시스템은 이상적인 이상 시스템으로 두 개의 상으로 구성이 되어 한다. 내부상, 즉 이제 분산상 또는 연속상은 외부상 또는 이제 연속상이라고 하는 외부상 또는 매질 내에 분포되어 있다. 분산 시스템은 두 구성상의 물리적 상태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 분산된 상과 분산 매질은 고체, 액체 또는 기체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던 분자분산계와 콜로이드 분산계는 우리가 육안으로, 우리 눈으로 관찰했을 때 두 개의 상을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즉 하나의 상처럼 관찰이 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게 되고, 콜로이드 분산계도 이제 우리 눈이 아닌 한의 현미경, 전자현미경의 도움을 받으면 그 분산상을 관찰할 수가 있지만 우리 눈으로는 그 상을 구별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야기할 이제 좁은 산계는 분산매에 분산되어 있는 분산상을 관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자 크기가 크기 때문에 상이 관찰이 되기 때문에 분산상과 분산매가, 그래서 서로 다른 상이 관찰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상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분산 시스템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대표적인 제형들을 보면, 이제 분산상이 고체이고 이 고체가 분산매의 세 가지 매질에 분산이 될 수 있고요. 또 분산상이 액체로서 또 세 가지 분산매에 분산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기체 또한 세 가지의 분산매에 분산이 될 수 있는데, 기체와 기체는 균일한 혼합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상 시스템으로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분산매가 기체일 경우에 이제 없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분산 시스템 중에 이제 대표적인 고체 분산상이 액체인 분산매에 분산이 되어 있는 현탁제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는 분산상이 액체 분산상이 액체인 분산매에 분산이 되어 있는 대표적인 제형의 유제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고체나 액체 모두 다 분산매가 액체 중에 분산이 되어 있을 때, 고체가 분산되었을 때는 현탁제라고 부르고, 액체 중에 액체가 분산되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유제라고 부르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보게 될 현탁제다라고 하는 것은 액체 매질에 불용성인 고체 입자들이 분산된 좁은 산계를 현탁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현탁제는 크게 우리가 이제 경구로 복용을 하기도 하고, 또는 외용으로 바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사를 하는 현탁제 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탁제들은 이제 고체 입자가 액체 중에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경구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 현탁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억이 있는 브루펜 시럽, 브루펜 시럽이 대표적인 경구용 현탁제의 제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현탁제는 주사용으로도 사용이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체 입자를 주사를 할 경우 정맥으로 투여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현탁제들을 주사하는 경우는 정맥이 아닌 다른 부위, 근육이나 피하로 주사하는 경우 주사용 현탁제 중에 이제 사용이 된다. 자, 이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좁은 산계인 이 현탁제가 갖춰야 할 요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일단 현탁제는 좁은 산계에 해당하는 제형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현탁제 내에 분산상인 고체 입자는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분산상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의 영향으로 가라앉게 될 거예요. 즉 침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침강하는 현상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현탁된 물질이 빨리 가라앉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현탁제 같은 경우에는 중력에 의해서 이제 침강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내부의 농도가 서로 달라지게 되겠죠. 침강하게 되면 분산상이 많은 위치와 적은 위치가 존재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약물을 복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균일한 상태에서 복용을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약물량을 정확하게 복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균일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현탁된 물질이 빨리 가라앉지 않아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바닥에 가라앉은 입자는 단단한 케이크를 형성하지 않아야 되고 용기를 흔들면 균일한 혼합물로 쉽게 재분산되어야 한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침강하는 물질들이 바닥에 침강이 돼가지고 덩어리를 형성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고르게 분산시키려고 손을 흔들어도 이 덩어리가 쉽게 다시 풀리지 않는 그런 현상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의약품 같은 경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약물을 정확한 양을 복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바닥에 가라앉은 단단한 덩어리를 우리가 케이크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케이크를 형성하지 않아야 되고 다시 우리가 용기를 흔들면 균일한 혼합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이제 두 번째 조건.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건은 우리가 이 좁은 상계에 있어서 현탁제에 있어서 이 입자들을 균일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대표적인 방법이 이 분산매의 점도를 높여주는 방법이에요. 이제 점도를 높여주면 흐름에 저항하는 힘이기 때문에 입자들이 가라앉는 속도가 상당히 지연되기 때문에 점도를 높여주게 되는데 이 점도를 너무 과하게 높여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요? 약병의 입구로부터 쉽게 흘러나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또 주사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주사는 주사 바늘을 통해서 주사를 해야 되는데 점도가 너무 높으면 주사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주사 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병의 입구로부터 쉽게 흘러나오고 주사기 바늘을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현탁제의 점도가 너무 높아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세 가지 요건이 현탁제가 갖춰야 될 대표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현탁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물리화학적인 안정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스테빌리티 처음에 만든 그 상태가 유지되는 성질, 관계로 이제 안정성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물리적 안정성이에요. 그래서 현탁제에 포함되어 있는 입자들의 크기 분포, 그 다음에 비표 면적, 그 다음에 결정 성장의 억제, 결정 다형의 변화 등이 우리 물리적 안정성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안정성에는 성분의 화학적 변화를 우리 이제 화학적 안정성, 그래서 화학 반응이나 가수 분해 등에서 화학적 변화를 이제 화학적 안정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탁제에서는 이 화학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이 물리적 안정성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현탁제를 보관하는 동안 물리화학적 성질이 효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게 변화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현탁제의 안정성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자, 그러면 이제 현탁제에서 방금 우리가 앞서 이제 물리적 안정성이 중요한
중요하다. 또 화학적 안정성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물리적으로 안정한 현탁액의 상태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 본다라고 한다면 입자들이 붕집하지 않고 분산계 전체에 걸쳐서 균등히 분포된 채 유지되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현탁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응집이라는 용어보다는 응결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뒤에 그 뜻을 설명할 테니까 여기서 응결이라고 여러분들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입자들이 응결하지 않고 분산계 전체에 걸쳐서 균등히 분포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이제 물리적으로 안정한 상태이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는 이상적인 상태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입자들이 침강하였을 때 가볍게 진탕함으로써 손으로 흔듦으로써 쉽게 재분산될 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안정한 현탁액의 상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로 이제 현탁 입자의 계면 성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표면자유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현탁제를 제조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분산매 중에 이제 약물이 일반적으로 분산상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 약물이 분산매 중에 고르게 분산이 되기 위해서는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좋을까요? 작을수록 좋을까요? 작을수록 고르게 분산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고체를 연속상인 매질 중에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작은 입자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입자를 작은 크기로 분쇄를 하게 되고 그때는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일을 해주게 되는데 이렇게 분쇄에 의해서 생기는 입자들은 원래 입자가 그러니까 원래 큰 입자가 갖고 있던 표면자유 에너지, 표면적보다 입자가 작아짐으로 인해서 표면적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표면적 증가로 인해서 표면자유 에너지가 증가되는 그런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 표면자유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식은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표면자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래와 같이 델타 G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표면자유 에너지는 계면에서 작용하는 계면 장력과 그 다음에 그 입자의 표면적,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분산상의 표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앞서 현탁제를 제조하기 위해서 작은 입자로 만들어주는 이 과정에서 일을 하게 되면 표면적의 증가로 인해서 표면자유 에너지가 증가하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 입자들이 갖던 표면적에서 작은 입자가 되면서 증가된 표면적이 표면자유 에너지를 높이게 되므로 이 증가된 표면자유 에너지는 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특징이 나타나게 돼요. 따라서 이 불안정한 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한 궤로 돌아가려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입자들은 높은 에너지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총 표면적과 표면자의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재편이 되게 되는데, 이때 표면적을 감소시키는 그 방향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결국 집합체가 만들어져요. 이 작은 입자들이 모여서 집합체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럼 집합체가 형성이 되면 표면적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집합체로 통해서 표면자의 에너지를 감소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 집합체는 크게 응집괴라고 불리는 덩어리나 또는 케이크라고 하는 덩어리가 형성이 돼요. 여기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물리적인 특징이 서로 다른데, 이 응집괴라고 하는 것은 약한 반델발스 힘에 결합되어서 그 생김새가 가벼운 솜털과 같은 둥근 덩어리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덩어리들을 우리가 응집괴, 플록이라고 하고, 이런 응집계가 형성이 되는 것을 응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케이크라고 하는 경우는 그 서로 입자와 입자가 강하게 결합해서 앞서 응집계를 만드는 힘보다 강한 인력으로 결합해서, 이런 강한 인력으로 결합한 것을 우리가 케이크라고 불러요. 그래서 둘 사이에, 즉 그래서 입자와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응집계 같은 경우에는 그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다시 흔들면 입자가 다시 떨어져 분리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케이크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입자와 입자가 매우 강하게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흔들어서는 입자가 분리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결국 표면자유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그 입자 크기를 감소시켜서 표면적이 증가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장 계면 현상에서 이때 이제 해주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었죠. 자, 입자와 입자가 이제 그 표면자 에너지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더 큰 덩어리가 되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응집계가 형성이 되거나 케이크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방금 이야기한 이 응집계는 그 입자가 결합했다가 분리되는 현상이 가역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그 힘이 매우 크기 때문에 비가역적인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림 20-1번을 보게 되면 X축이 입자와 입자 간의 거리가 되고 Y축이 입자와 입자의 상호작용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입자와 입자가 가까워짐에 따라 멀리 있을 때에는 이제 둘 사이 힘이 작용하지 않지만, 입자와 입자가 가까워지게 되면 그 입자 사이에는 반발력과 인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 둘 사이의 힘을 이제 더해서 표현한 게 이 가운데 있는 그래프가 되는데, 지금 이 위치에서 지금 이제 이 0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인력이 큰 경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 0보다 작은 경우가 여기서 발생을 하고 여기에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먼 거리에서 작용을 해서 인력이 느슨하게 작용하는 경우, 이 경우가 바로 응집계를 형성하는 그런 작은 인력이 되고, 그 다음에 입자와 입자가 더 가까워져서 매우 큰 인력이 작용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매우 큰 인력에 의해서 작용하는 덩어리를 우리가 응결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응결괴가 바로 케이크를 형성시키는 그런 덩어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방금 이 그래프처럼 이제 입자와 입자 사이에 힘을 이야기하는 이론이 이제 DLVO 이론인데, 이 DLVO 이론에 따라서 입자와 이제
지금 이 우리 책에 있는 그림 20-1을 다양한 DLVO 그래프로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프들은. 그래서 앞서 20-1번을 왼쪽처럼 설명하기도 하고 오른쪽처럼 설명하기도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약한 인력이 작용하는 이 부위를 우리가 이제 응집계가 형성되는 부위, 그리고 강한 인력이 작용하는 부위를 응결계, 케이크 형성이 되는 부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입자가 다시 더 큰 입자가 형성이 되려고 하는 것은 결국 표면 자유 에너지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입자와 입자가 분산매에 있다가 이 입자가 거리가 가까워지는 경우에 그 거리가 지금 이제 2차 극소점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는 입자가 상당히 느슨하게 결합하게 되겠지만 그것보다 거리가 더 가까워지게 되면 매우 큰 인력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현탁제에서의 침강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좁은 상계는 그 입자가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침강을 나타내게 되고 그때 침강 속도를 우리가 스토크스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토크스식은 우리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콜로이드 분산계에 대해서 나왔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실험 시간에서도 나왔었죠. 그래서 입자의 반지름으로 표현하게 되면 위에 있는 16번식처럼 표현이 되고 입자의 지름으로 표현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20-2번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 스토크스식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침강하는 속도는 입자의 크기에 비례하고 분산상과 분산매의 밀도가 같으면 0이 되지만 그 차이가 커질수록 침강 속도는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분산매의 반지름에 반비례하는 그래서 분산매 정도에 반비례하는 그런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스토크스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그 입자들의 침강하는 그 패턴을 우리가 이제 자유 침강 또는 간섭 침강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침강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자유 침강이다라고 하는 현상은 액체 100ml당 약 2g 이하의 고체를 함유하고 있는 묽은 현탁액에서 스토크스식이 큰 틀을 벗어나지 않고 적용되는 경우, 즉 그래서 분산상의 농도가 낮은 경우 이 분산상이 서로가 서로를 간섭하지 않으면서 침강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자유침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 분산상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서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즉 그래서 5에서 10% 또는 그 이상의 농도로 입자들이 존재하게 되면 그때는 입자들이 서로 간섭을 하게 돼서 앞서 우리가 이 스토크스식에서 얘기하는 침강 속도는 입자와 입자가 서로 간섭하지 않을 때, 즉 자유 침강하는 입자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식이 되고요. 만약 이렇게 간섭 침강이 나타나게 되면 스토크스 법칙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간섭 침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현탁제에서 입자들이 침강을 할 때 이제 우리가 그 콜로이드 분산계를 구분을 할 때 우리가 입자 크기를 500나노미터를 기준으로 500나노미터보다 작으면 콜로이드 분산계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런데 콜로이드 분산계는 500나노미터보다 작기 때문에 대부분 브라운 운동을 하지만 이 전계에 있는 크기들, 그래서 500나노미터보다 크긴 하지만 좁은 상계에서 이제 작은 크기에 해당하는 입자들은 일부 브라운 운동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대략 2에서 5마이크로미터의 지름을 가지고 있는 입자들도 브라운 운동을 해서 불규칙적인 운동을 지속하게 돼서 실온에서 어느 정도 침강을 억제하는 그런 특징들을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임계 반지름이라고 하는 용어는 입자들이 가라앉지 않고 현탁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의 반지름을 우리가 임계 반지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좁은 상계 중에서도 콜로이드 분산계보다는 크지만 작은 크기의 입자들을 함유되어 있는 좁은 상계는
브라운 운동을 함으로써 일부 침강이 지연되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브라운 운동을 하는 입자들은 그 점도가 50p 정도 되는 50% 글리세린 용액 중에 분산시키게 되면 이 점도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브라운 운동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브라운 운동은 그 매질의 점도에 의해서 사라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응집된 입자들의 침강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입자들의 거리에 따라서 인력이 작용하는 부위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 이제 작은 인력이 작용하는 부위와 큰 인력이 작용하는 부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작은 인력과 큰 인력은 입자들을 결합시키는 힘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작은 힘으로 결합하는 입자들을 우리가 응집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응집괴를 형성시키는 괴를 우리가 플로클레이티드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플로클레이티드 시스템은 입자와 입자가 느슨하게 결합하는 괴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괴에서는 응집괴들이 함께 가라앉아 침강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덩어리가 응집해서 더 큰 덩어리가 됐으니까 가라앉는 속도가 어때요? 더 빠르게 나타나게 되겠죠. 이때 응집괴들은 침강물과 상층액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만들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서 그림에서 보면은 왼쪽과 같이, 즉 이러한 느슨한 힘으로 결합하는 경우에는 그 응집물들이 가라앉음으로 인해서 위쪽에 맑은 영역이 관찰이 되는, 투명한 영역이 관찰이 되는 특징이 있고, 이에 반해서 이러한 느슨한 응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디플로클레이티드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서 디플로클레이티드는 이러한 응집, 즉 응집계를 형성하는 응집이 없는 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계에서는 오른쪽과 같은 현상이 관찰이 되는데, 즉 이 디플로클레이티드 시스템에서는 입자들이 응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입자와 입자가 서로 응집하지 않은 상태로 존재를 해요. 그런데 좁은 상계니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분산되어 있는 입자들이 어떻게 돼요? 중력에 의해서 침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스토크스 법칙에 따라 큰 입자들이 먼저 가라앉고 그 다음에 작은 입자들이 가라앉게 돼요. 따라서 단일한 입자 크기를 가지지 않는 한 상층액은 뚜렷한 경계가 생기지 않으며 혼탁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즉 플로클레이티드 시스템은 입자가 느슨하게 응집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가라앉아서 위에 맑은 액이 관찰이 되지만, 디플로클레이티드 시스템은 이러한 응집이 없기 때문에 이 입자들이 지금 큰 입자부터 가라앉고 그 다음에 작은 입자들이 가라앉기 때문에 위쪽에 투명한 영역이 관찰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큰 입자들이 가라앉아도 지금 뭐가 분산되어 있어요? 작은 입자들이 분산되어 있으니까 어디 가시나요? 화장실. 네? 화장실. 알겠습니다. 거기 뒤에 문 좀 닫을래? 아까 18분에 나간 친구 안 들어왔지? 몰라? 세 번째 나갔거든? 나간 친구 들어오는 거 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입자들이 가라앉는 패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관찰할 때 이제 성상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플로클레이티드 시스템은, 그러니까 응집계를 형성하는 그러한 계는 입자들이 응집했기 때문에 초기에 이렇게 투명한 영역이 관찰이 되고, 이 아래 가라앉은 응집, 즉 이제 침강물들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높이가 감소하는 그런 패턴을 나타내지만, 응집계가 없는
그래서 이런 응집계가 없는 시스템을 우리가 해교된 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해교된 계에서는 보는 것처럼 이제 그 맑은 영역, 투명한 영역이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해교된 계는 아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설명할 때 이러한 응집된 계는 둘 사이에 느슨한 인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우리가 손으로 흔들면 분산이 쉽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러한 해교된 계는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해교된 계는 케이크를 형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해교된 계가 케이크를 형성시키는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결국 느슨한 응집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입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침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큰 입자들이 먼저 가라앉을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보다 작은 입자들이 차곡차곡 가라앉게 되겠죠. 그러면 큰 입자들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작은 입자들이 가라앉게 되면 위에 가라앉은 입자가 그 무게로 인해서 아래에 있는 입자들을 계속해서 누르게 되겠지. 계속해서 누르게 되니까 입자와 입자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점점 매우 강한 인력이 작용하는 이 거리로 눌러서 다져주는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느슨한 영역의 입자들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강하게 결합할 수 있는 거리로 눌려서 이 거리에 이르게 되면 이 입자들은 매우 강하게 결합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케이크를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응집된 계는 느슨한 응집을, 그 다음에 해교된 계는 매우 강한 응집을 하는 케이크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현탁제들을 우리가 이제 평가하는 방법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침강 용적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실험을 해봤었죠. 그래서 침강 용적이라고 하는 것은 침강하기 전에 현탁제의 원래 용적에 대한 침강물의 최종 용적의 비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이상적인 현탁액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침강 용적 F 값이 1이 유지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이상적인 현탁액이 되지만, 실제 현탁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1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현탁제를 현탁제가 갖는 대표적인 특성에 대해서 보았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러한 현탁제를 제재 설계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현탁제를 제재 설계할 때 물리적으로 안정한 현탁제를 제조하는 방법은 구조성 매질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조성 매질이다라고 하는 용어는 친수성 콜로이드 물질로 구성이 되며 틱소트로피를 나타내며 전담 박화를 나타내는 계를 우리가 이제 구조성 매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크게 이제 앞서 우리가 현탁제를 제조하게 되면 입자들을 작은 크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입자들은 서로 뭉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그 뭉치는 현상이 해교된 계를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응집된 계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해교된 계 같은 경우에는 즉 틱소트로피 현상을 나타내는 구조성 매질 내의 약물 입자들을 분산시켜서 물리적으로 안정한 현탁제를 만드는 방법을 적용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응집된 계 같은 경우에도 구조성 매질을 적용을 해서 현탁액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해교된 계를 이제 안정화시키는 방법을 보게 되면, 앞서 이제 우리가
구조성 매질 내의 약물 입자들을 분산시키면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 구조성 매질은 친수성 콜로이드 물질로 구성이 되며 전단박화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현탁제 같은 경우 이런 구조성 매질로 약물 입자를 분산시키게 되면 친수성 콜로이드들이 분산된 입자들을 감싸는 작용으로 분산된 입자들이 브라운 운동과 침강으로 인해 입자들이 달라붙는 것을 억제하게 되고, 두 번째로 친수성 콜로이드에 의한 매질의 점도 증가로 침강이 억제가 된다. 즉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자, 우리 현탁제를 제조를 했을 때 그 입자와 입자가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느슨한 응집을 하거나 또는 매우 강한 응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입자와 입자가 현탁제인 경우 이제 결국 이제 작은 입자들은 브라운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작은 입자가 브라운 운동을 해서 이제 무작위적으로 움직이다가 그 거리가 매우 가까워지게 되면 지금 인력이 매우 큰 영역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역에 이르지 못하도록 점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친수성 콜로이드 물질들이 분산상을 둘러싸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둘러싸임에 의해서 서로 입자가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억제하게 된다. 그래서 브라운 운동과 침강으로 인해 입자들이 달라붙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이제 구조성 매질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침강이 일어나게 되며 최종적으로 치밀하고 단단한 케이크가 만들어지는 것은 최종적으로 막아줄 수는 없다. 하지만 이 현상을 지연시키는 방법이 이제 구조성 매질을 적용시키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앞서 이제 전단박화라고 하는 현상은 우리 이제 그 유동 물질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설명을 했었죠. 전단박화는 유사소성과 소성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매질을 우리가 이제 전단박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단박화, 즉 전단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점도가 감소하는 이 전단박화 현상은 약물을 분산시키기 위해 힘을 가하였을 때 점도가 감소하여 균일한 분산계를 형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약물 입자가 분산되어 있을 때는 높은 점도로 약물 입자의 침강을 억제하고 복용을 위해 흔들었을 때, 즉 그래서 전단 능력이 증가했을 때는 점도가 감소해서 약물의 재분산과 용기로부터 따르기가 용이한 현상을 이제 전단박화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런 전단박화는 주로 이런 친수성 콜로이드 물질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응집된 개에서 안정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응집된 개를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조절된 응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절된 응집을 통해서 신속하게 침공하더라도 조금 흔들어주면 쉽게 재분산되는 응집계를 생성하는 방법이 이제 두 번째 응집된 계를 이용해서 현타객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앞서 해교된 계를 구조성 매질에 적용시키는 방법과 응집된 계를 이제 동일하게 구조성 매질에 적용시키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친수성 콜로이드형의 구조적 매질 내에 응집계를 형성하는 응집된 계를 제조할 때 최적의 안정성과 외관을 나타내는 현타객이 제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응집된 계를 제조하는 방법은 잠시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잠시 뒤에 설명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쉬었다가 할 텐데, 아까 우리 나간 친구들 이름이 뭐야? 다시 부르면 될까? 나간 친구 이름 알면 바로 기입하고, 아니면 출석 다시 부르고. 부릅시다. 김장은? 고덕화?
구기은, 네. 권효정, 김나연, 김민석, 네. 김지환, 김진원, 김태호, 네. 노준영, 나진진, 박예별, 박정은, 네. 박준우, 박희훈, 송경은, 심현우, 네. 안치용, 이관,